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통계 조작에 따른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부동산의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통계는 과거의 지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지표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그런 지표를 삼는 것은 좋지만은 통계가 모두 100%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통계에 따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작을 했다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많은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8년도부터 찐팬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통계 따위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통계 따위를. 그리고 통계 지표를 가지고, 그런 지표를 통해 가지고 투자의 대안점이나 투자의 방향성, 그리고 투자의 시점을 잡는 분들이 많고, 통계를 보면서 추후에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고. 근데 단순히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통계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미래를 맞추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2003년도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 45살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동산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넘게 부동산을 한 저도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미래를 맞추기가, 예측할 수 있지만은 미래의 부동산의 가격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누구도 미래의 부동산의 가격을 맞출 수는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계라고 하는 단순 지표, 이 데이터는 과거의 지표입니다. 이 데이터, 과거의 지표를 통해 가지고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미래에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금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심리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리고 대외 변수라든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금리 같은 얘기도 많이 나오죠. 최근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을 하면서, 저금리일 때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대세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높았을 때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고, 일부 맞는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은 일부의 얘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부동산의 가격이 공급 물량 감소라든가, 그리고 2, 3년 뒤에 공급 물량이 감소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그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왔을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지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리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의 요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미래를 예측하기가, 가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가격을 하락하기 위한 요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일단은 하락을 하거나, 또는 미분양의 증가라든가 입주 물량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미분양 물량들, 그리고 아파트 청약 경쟁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백 대 1이 넘는 곳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외곽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고요. 미분양 물량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들이 감소되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감소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수도권의 고분양가 아파트로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만에 미분양 물량들이 완판이 됐습니다. 제가 지역을 정확히 여기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펜딩 멤버십 그 단톡 카카오톡에서는 그 지역들을 제가 오픈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미분양이 시작했던 시기부터 10일 만에 완판된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일 만에 고분양가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미분양 물량이 완판이 됐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아파트 청약의 미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10% 계약금만 내게 된다면은 2년, 3년, 공사기간이 긴 물량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이 물량을 10%의 계약금으로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갭투자 좋아하시죠? 갭투자. 왜냐하면
내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갭 투자를 선호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실사용 가치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이 정체하고 있다면은 이 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보유를 하고, 이 매매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익을 내면서 내가 들어간 비용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전세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했을 때는 이제 대출을 이용했을 때는 대출 이자 비용을 내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했을 때는 그냥 이 전세금을 무료로 사용한 것 같은 그런 담보 가치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 금액을 조금 드리고 이제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갭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됐죠. 지금은 일부 회복을 해가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투자를 했을 때 지방의 소액 투자를 많이 이제 권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저도 지방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냥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물량들을 내가 사게 됐을 때, 입지가 안 좋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전세 자체를 맞출 수 없고, 그리고 수요자가 그런 물량들을 사지 않았을 때는 팔 수 없는 물량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서 본다면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 그리고 신축 분양 물량이지만은 미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계약금으로 이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잔금 일자가 많이 나온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3, 4년 동안에 이 물량을 이제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매에 대한 그런 수수료가 높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세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무주택자 분들이나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도권에 거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리스크 없는 투자란, 최악의 경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선정하게 된다면은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수도권의 물량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중간에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분양가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10일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부동산의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부동산을 20년 넘게 했는데, 저 역시 부동산을 예측하기 쉽지가 않고, 옛날의 부동산 시장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좀 다른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링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정보들, 유튜브라든가 또는 언론 매체의 정보만을 통해 가지고 일부 그들이 원하는 영상들만 볼 수가 있고, 뉴스라든가 아니면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온라인 강의들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내용들을 공유해 주고 있죠. 물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선별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 30대가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23살 때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20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100명 중에 5%도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30대 분들, 20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자산의 가치를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20, 30대 분들이 이런 SN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부를 많이 이루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도 자산을 형성하면서 부를 점점 늘리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일부 상승하고요. 최근에 이 역들이 생기는 지역들, 그리고 개통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이제 또 놀라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부동산의 가격이 물론 국시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이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를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장의 분위기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부동산을 계약하면 현 시점에서
상황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통계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부동산들과 네트워킹을 잘 형성을 하고 미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 이런 수도권의 물량들이 10일 만에 완판됐다는 것은 업계의 내부자들조차도 놀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현장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분양 물량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물량들을 고객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분양 물량들 소개하는 물량들에게 내 전화번호 오픈을 하게 되면은 분양 물량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연락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실제 이루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정보들을 잘 취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증가를 하고 있고 미분양 물량들도 지금 5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가격이 뭐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빨리 소진되는 것이 조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부동산의 방향이 예전에는 하락을 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좀 3년, 5년 긴 모멘텀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런 부동산 시장이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흘러가는 부동산 통계 뭐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미분양 물량들이 빠르게 소진되는 지역들도 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함께 부동산 스터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100명까지 선착순으로 할인해 주고 있으니까 팬딩 가입하셔가지고 멤버십 공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